침착함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단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삶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세상의 급한 리듬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잔물결이 없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깊게 다가옵니다. 정리하면 침착한 사람의 힘은 소리보다 기운으로 전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히 마음이 끌리곤 합니다. 침착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옳다고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재능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급히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핵심은 말이 아니라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들과 마주하면 이상할 만큼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깊이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이기고 지는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바꾸거나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며 자신의 침묵을 단단히 지켜냅니다. 다시 말해, 필요한 때에만 말하고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그 외에는 시간이 스스로 답하게 둡니다. 우주가 저절로 풀어줄 것들은 억지로 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습니다. 침착함은 타고나는 성질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착함을 타고난 기질로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평온하다고 믿습니다. 요점은 그 평온이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고된 단련의 과정이며 폭풍 같은 날들을 지나온 결과입니다. 마음이 사람에게서 받는 시험은 때로 매우 혹독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며 조금씩 단단해진 내면이 침착함이 됩니다. 많은 바람과 서리빨 같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일수록 마음은 더 즐기고 깊어집니다. 정리하면 침착함은 상처가 만든 성숙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늘 부드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부드러움으로 선택합니다. 거짓이 넘치는 가운데에서도 선함을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불공정과 유혹이 많은 사회 속에서도 자기 원칙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침착함은 겉의 표정만이 아니라 안의 균형입니다. 다시 말해, 안이 바로 서야 밖도 고요해집니다. 침착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불안과 혼란이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힘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오랜 시간 정신을 훈련하며 만들어집니다. 핵심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삶은 본래 시험이 많은 여정입니다. 변고와 실패와 어려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값진 수업이 됩니다. 침착한 사람은 가장 힘든 순간들을 지나며 폭풍 앞에서도 서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허둥대기보다 문제를 풀기 위해 마음을 먼저 가라앉힙니다. 걱정은 해결을 돕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침착함은 해결로 가는 길을 아는 태도입니다. 침착함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호흡을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압박이 올 때 깊은 숨 한 번이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습관은 스트레스 속에서도 정신을 맑게 합니다. 요점은 숨이 안정되면 마음도 따라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당황에 머물지 말고 해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끌고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해결이 있는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적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릴수록 침착함은 쉽게 깨집니다. 다시 말해, 내려놓음은 평안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능력은 마음의 평안을 오래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의 정수를 담은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이전 세대의 큰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 장 한 장이 인내와 지혜의 다롯이 되고 문제를 깊이 바라보는 시선을 길러줍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삶의 흐름 속에서도 더 안정된 마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좋은 글은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침착함은 단지 성격의 표현이 아니라 역경을 건너게 하는 잠재된 힘입니다. 침착한 사람은 주변의 안정감을 주기에 존중을 받기도 합니다. 침착하다는 것은 불안이나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통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주변이 혼란스러울 때 마음속에는 언제나 평화가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점은 바깥이 흔들려도 안의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는 자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스스로 배우고 단련한 결과입니다. 현대의 빠른 리듬과 큰 압박은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침착함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침착할 수 있으면 부정적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 속의 작은 평온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침착함은 삶의 만족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침착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성숙해진 결과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시험을 지나야 하고 그 앞에서 담담하게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착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인내와 지혜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이불변응만변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담담히 마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중심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침착함은 냉담함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삶의 흔들림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그 바탕에는 만물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이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침착한 사람은 잘 듣고, 잘 분석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부정적 감정에 쉽게 끌려가지 않고, 이성으로 길을 찾습니다. 정리하면, 침착함은 감정의 억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침착함은 역경을 넘게 할 뿐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침착한 사람은 긴장과 불안에 덜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좋아집니다. 침착한 사람은 신뢰를 얻기 쉽고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법을 압니다. 일의 효율도 좋아집니다. 특히 긴장된 상황에서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침착함이 삶 전반의 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침착함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단련과 성장의 결과입니다. 삶의 시험을 지나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착함을 길러내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며 지혜도 깊어집니다. 어려움을 넘어설 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자리 잡습니다. 마음이 물처럼 고요하다는 말은 높은 정신의 경지를 가리킵니다. 정리하면 고요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수련의 높이입니다. 일상에는 성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한마디에
모욕적인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매일 침착한 태도로 문제를 다루고 영예와 치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물처럼 고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밖의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바닥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은 무너질 때 실망을 느끼고 상처를 받으면 고통을 느낍니다. 비방을 당하면 억울함이 치밀고 유혹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배신을 당하면 분노가 끓고 생사에 걸린 시험 앞에서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정력, 곧 마음의 힘이 높지 않다는 표시이며 수양이 아직 부족하다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다투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정신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마음의 힘이 부족하면 사건이 곧바로 마음을 흔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를 너무 무겁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중년에 들어 만나보면 득실을 덜 따지고 많은 일에 담담해 보입니다. 세월을 지나며 결국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예와 이익을 지나치게 중히 여기면 마음만 더 피곤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도 근본적으로는 피하려는 것일 수 있고 진짜 담담함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가 진짜 담담함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정말로 담담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품격이며 행복이며 너그러움이고 높은 정신의 경지라고 합니다. 마음을 물처럼 고요하게 하려면 핵심이 있습니다. 명예와 이익에 대한 번뇌를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과 욕망이 만드는 흔들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국 놓아버림을 아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놓아버림이 고요함의 문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앞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놓아야 할 것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붙잡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생명과 인생의 뜻을 아는 사람은 바깥의 물건이나 일상의 사소한 일에 쉽게 괴롭지 않다고 합니다. 요점은 삶의 중심이 서면 사소한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날 공자와 제자들이 포위되어 곤궁을 겪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위난을 만나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얼굴이 어둡고 낙담했지만 공자는 마음을 잃지 않고 노래하고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공자는 군자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음악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성품을 다스릴 수 있으며 옛일을 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하고 교만한 기질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음악은 마음을 다스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지자여수, 인자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산은 고요하고 위엄이 있으며 욕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요히 살 수 있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물과 산의 성품이 곧 마음의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성공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거센 바닷물의 밀물처럼 강렬합니다. 그러나 밀물은 오르면 반드시 내립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 어둠과 이름이 엇갈립니다. 마음이 바닷물의 오르내림을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면 결국 지쳐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물처럼 고요한 것이 인생의 높은 경지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파도 위에 살지 말고 깊은 물 속에 서라는 뜻입니다.
삼국지연의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나라 군대가 가정에서 패했고 사마이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서성을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제갈량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갈량이 가진 병력은 성을 지키는 이 500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문을 열게 하고 어린 시동 2명에게 검은고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의 난간 위에 앉아 검은고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위기 앞에서 오히려 고요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마이가 군사를 이끌고 서성에 도착해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한동안 제갈량의 연주를 듣다가 곧바로 군을 물리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통해 제갈량의 정신 상태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갈량의 평온하고 어지럽지 않은 기운이 사마이를 물러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태산이 눈앞에서 무너져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합니다. 옆에서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지만 이것은 역사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생사 앞에서의 높은 마음자리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큰 위기일수록 마음이 먼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물처럼 고요한 경지에 이르면 일이 닥쳐도 허둥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에는 미소로 대하며 배신에는 자비로 대한다고 말합니다. 변고를 만나도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얻었다고 들뜨지 않고 잃었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모욕을 당해도 분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위난 앞에서도 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오르내림, 기쁨과 슬픔 앞에서도 정의와 공정함으로 담담히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고요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마음을 물처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의 경지가 매우 맑고 순수하다고 합니다. 인품도 더 높고 귀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평해지면 그 사람의 자비의 에너지가 주변의 모든 것에 퍼진다고 말합니다. 그 정신세계에는 맑고 찬란한 연꽃이 피어난다고도 합니다. 아직 침착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약해 보이는 침묵이 아니라 단단한 힘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빠지는 역설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상황을 만나도 상대가 잘못했는데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며 침착하게 참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크게 출렁입니다. 억눌린 마음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내면의 강함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억압하는 함정에 빠져 마음이 더 다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침묵이 언제나 강함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강함은 자극 앞에서 무조건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올바른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짜 강함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알고,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한 비열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멀리하라고 경고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요점은 강함은 적절한 대응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기품을 단련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은 쉽게 건드릴 수 없어 보이려면 무조건 거칠고 화를 잘 내고 날카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돈과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품은 겉모습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겉은 온화해 보여도 말에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농담하거나 무례하게 굴지 못하게 됩니다. 한계를 넘으면 그들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온화함 속의 경계가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그들의 온화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의도된 인내입니다. 삶을 깊이 이해하기에 하찮은 것들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다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계를 침범하면 여러분을 향한 감정과 존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인간적인 태도와 자기 원칙을 지키는 일 사이의 미묘한 구분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관계를 지키려면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에서 완전히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각 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리를 지키려면 분명한 선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장치 펑은 이런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깊은 낭떠러지와 절벽의 경계는 분명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가와 땅의 경계는 흐릿해서 많은 사람이 쉽게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요점은 경계가 흐리면 침범이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강해지려면 감정을 늘 안정된 범위 안에 가두고 밖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좋은 사람 이미지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과 잘 지내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말하기 쉽고 무슨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나친 착함은 스스로를 낮추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감정이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친절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환하게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 맞추고 어울리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잡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거리를 만들어 함부로 다가오기 어렵게 하십시오. 또한 하루하루 시비만 만드는 한가한 사람들과는 일찍 멀어지십시오. 요점은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 것도 지혜라는 뜻입니다. 문제에 얽히지 않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주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이 지나갈 삶의 자리도 결정합니다. 그러니 침착함과 필요할 때의 친절을 함께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바깥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세우십시오. 정리하면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자기 권리를 위해 말하고 싸울 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거절당할까 두려워 계속해서 남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범하게 둡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이용하려는 사람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면 상대는 계속 선을 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참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여러분을 더 만만하게 봅니다. 친절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쓰셔야 합니다. 핵심은 선함에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미드, 빅뱅 이론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착하면 세상이 뼈도 남기지 않고 먹어치운다는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 권리를 위해 싸울 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음을 고요히 하고 기운을 가라앉혀야
위기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기운이 조화로운 사람은 얻었다고 기뻐하지 않고 잃었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급한 일, 위험한 일 앞에서도 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평정은 위기 대응의 뿌리입니다. 바로 그 평정 속에서 지혜가 생겨나고 큰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어떤 정통한 길이든 평심정기를 숭상했다고 합니다. 불가, 유가, 도가뿐 아니라 의학, 무술, 나라를 다스리는 일까지도 내면의 고요함을 높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의 인생관에서 이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수련자를 통달하게 하고 군자를 수양하게 하고 장수를 승리로 이끌고 문인을 영감으로 이끌고 병든 이를 건강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그 쓰임이 참으로 묘하다고 합니다. 요점은 고요함이 많은 길의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평심정기는 단지 수양이 아니라 지혜이고 전략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앞에 두고도 고요한 기운이 있는 사람은 위기에도 어지럽지 않고 어려움을 풀 수 있습니다. 기운이 어지러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도 망칠 수 있습니다. 역사에는 마음을 고요히 해 큰 일을 이룬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옛 성현들은 모두 큰 기품을 지닌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뒤흔드는 큰일일수록, 급박한 위기일수록 더물처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일이 풀린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클수록 더 고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기, 항우본기에는 왕성 밖에서 있었던 일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다투던 때 전쟁이 왕성까지 번졌습니다. 왕성은 유방의 부하 장수 팽월이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격렬한 전투가 이어져 사상자가 매우 컸고 항우는 가까스로 왕성 밖을 평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항우는 이곳 백성들이 팽월을 도와 성을 지켰다고 여겨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의 남자를 모두 붙잡아 산채로 묻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분노가 커지면 판단이 잔혹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 밖의 백성들은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때 왕성의 현령의 아들이 13세였는데 항우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팽월이 강제로 시켰습니다. 왕성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대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 오셔서 그들을 생매장하신다면 백성들이 어찌 대왕을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쪽으로 10여 개 성이 모두 두려워하여 누구도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린아이가 큰 권력 앞에서 침착하게 이익과 민심을 말한 것입니다. 항우는 그 말이 옳다고 여겨 왕성 백성들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왕성 동쪽에 여러 성들이 앞다투어 항우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패왕 항우는 늘 군사를 이끌고 크게 이겨 제후들을 떨게 했다고 합니다. 제후들의 장수들은 알현할 때 무릎을 꿇고 다가갈 뿐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세의 아이는 항우 앞에서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평정과 지혜가 왕성 백성과 많은 성들을 큰 재난에서 구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평정이 곧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역사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삶에서 일이 크든 작든 아무리 급박하게 닥치더라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일입니다. 고요해야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올바른 처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 제갈량은 아들에게 편지를 써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군자는 고요함으로 몸을 닦고 근검으로 덕을 기른다고 말입니다. 단박하지 않으면 뜻이 밝아지지 않고 고요하지 않으면 멀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마음이 어지러우면 인생의 방향도 멀리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일상의 자잘한 일에 마음이 얽혀버리기 쉽습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고 감정과 욕망에 묶여 스스로를 이성으로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진실도 똑바로 보기 어렵습니다. 평심정기일 때에야 비로소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야 한 곳에 집중하여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일에도 맞설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디오 지혜 밝은 통찰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철학과 인생의 교훈, 그리고 소중한 가치들을 함께 나누어 이 삶이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해지도록 널리 퍼뜨려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맑은 정신을 지키고 올바른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